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지만 손익 따지지 않고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더 쉽고 중요한 일이란 글도 올렸습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 8시 45분 소셜미디어 X에 서울 아파트가 급브레이크라는 기사 링크를 걸고 강한호조의 글을 올렸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계곡 정비는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 불법 식당 등을 차린 상인들과 담판 끝에 해결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등을 겨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야권 등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쉽게 세금을 올리지 못할 거란 지적과 함께 양도세 보유세 상승이 되레 집값을 올리게 될 거란 비판을 하자 아예 표 계산이란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정부 공급 대책에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에 앞서 새벽 1시 23분에는 공급 대책을 가로막는 주장에 대해 분노를 담아냈습니다. 태릉 골프장에 주택 6,8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도 공유하면서 종묘와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9일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공급안을 발표하자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대통령 말만 보시면서 투자하셔도 됩니다. 와, 이 신뢰가 쌓였다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잘 보세요. 미국은 연준 의장 입만 바라보죠. 네. 그건 뭐냐면 신뢰가 쌓이는 거죠. 선제적으로 하거든요. 금리를 인하하고 올리는 걸. 그게 지금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왜 부동산 시장 그렇게 안 하냐고요. 어렵네. 본질인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우리가 주요 두 가지 한번 질문과 답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부동산에 대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일단 다 아시겠지만 보수 경제지나 보수지들은 제일 먼저 부동산을 공격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세제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뭐 웬만하면 안 하겠다. 제가 그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죠. 정책 수단은 본래 목표가 있어요.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마지막 수단. 네.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문제를 지적합니다. 네네, 좋아요. 뭐냐면 세금은요.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네. 교정 과세라는 중요한 목적도 갖고 있어요. 세금은.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피구세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다고요. 우리가 환경세를 왜 부과합니까? 세금 우리가 뭐 이렇게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오염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은 단순한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거와 함께 또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교정과세예요. 담배세 같이. 그렇습니다. 환경세, 환경부담세. 그러네. 그거 또.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중요하지만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 당연히 교정과세가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금이 또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공정해야 돼요. 그건 공정해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공정하지 않아요. 뭐와 비교해서 공정하지 않다는 그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네. 1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최근에 5년간 강남 아파트가 50% 이상 가격 상승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수십억 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은 그런데
2번을 한번 보실게요. 서울의 종합부동산세 인당 세액은요 오히려 줄었어요. 부동산의 가격은 올랐는데 세금은 떨어졌다? 네. 오, 이거는 왜요? 이상한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래?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공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깎아준 거야? 그렇죠. 세를 깎아줬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돈 벌고 자산 늘어난 사람한테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줘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안 되지. 안 이건 되죠. 아니잖아. 이거의 출발점은 사실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야 또? 윤석열이 깎아준 거죠. 윤석열 일도 안 하더니 이 나쁜 짓은 또 했네. 나 진짜. 나쁜 짓만 한 거죠. 근데 이게 돌이켜지지 않고 있다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그래.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 지금 다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고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부동산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양도세는 돌이킨다 했잖아. 양도세. 그건 이따 얘기해. 이따 얘기해. 그러니까 화를 좀 낸다. 화 낸 다음에 이제 화합하는 걸로. 예, 죄송합니다. 그걸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그동안 지금 8개월 동안 공정하지 않다. 그 윤석열로 망가지거나 비정상이 된 것들이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정권이 바뀌면서 정상화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정상화 시키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또 답을 하냐면 이겁니다. 기자회견 때 또 질의응답. 볼게요. 두 번째 답변.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고 무슨 답인지 얘기를 해주셔야지. 똑같은 질문이요. 왜 세금 못 할 거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세금을 정부에서 재정 목적인데 그렇지. 이걸 교정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거야. 대한 문제 하지만 지적했고. 마지막 수단으로는 활용할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답인데 두 번째 이거죠. 함께 보시죠. 그 보유세 자꾸 얘기하니까 그 보유세 하면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 부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까 50억 넘는 데만 하자. 50억 보유세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라는 뜻입니다. 자, 요건 요 소문은 매불쇼에서 난 이거 보면서 이 소문의 진원지가 이광수랑 이 매불쇼인데? 아니 나는 진짜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 저희가 근데? 처음 제일 먼저 한 얘기예요. 맞았어? 네. 나 보면서는 좀 뜨끔하더라고. 아니 대한민국에서 50억만 보유세 부과하자는 말을 한 사람 없어요. 나는 여기서만 들었거든. 여기서만 했어요. 맞아 근데? 맞아요. 매불쇼를 보고 있네. 근데 대통령이 굉장히 흥미롭게 내가 한다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라고 근데 했어요. 이렇게 소문. 소문이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소문. 그러니까 얘기가 되니까 청와대도 이걸 받아들이고 할 것 같다. 어쨌든 거기서 소문. 선을 긋는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지적보다 필요성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번에는 이제 제가 50억의 보유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왜 필요한지는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의 가장 진앙 원인은 뭐냐면 계속 집을 갈아타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주택만 가져도 세금을 깎아줘요. 거주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1주택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 살다가 뭐 여의도로 옮겼다가 여의도를 또 팔아서 또 강남 최종으로 최종 목표는 강남이에요. 그렇겠죠. 강남의 신축 아파트 50억 100억으로 난 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갈아타게 하면서 대출을 일으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그들의 표대를 꺾자라는 거예요. 지향점을. 예. 예를 들어서 50억에 대해서 보유세가 과중되면 지향점이 없어졌잖아요. 글로 가기가 부담스럽지. 그렇죠. 그럼 왜 우리가 거기에 가야 돼? 이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진앙지를 그래서 50억만 보유세를 부과하자. 그러면 시장의 안정화가 굉장히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거는 공정한 과세로도 저는 적합하다. 지금 모든 나라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들은요, 부자들 과세가 가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건 사회적인 당위성도 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보유세를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표 떨어진다. 표 떨어진다. 지금도 계속 그 댓글 올라옵니다. 네가 지방선거 지면 네가 다 책임져라. 그렇죠. 이광수 지금 다 자, 올라옵니다. 서울시장. 너 국민의힘에서 보낸 거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글들 올라옵니다. 그죠? 서울시장 자 책임질 거냐? 그러면 50억 아파트만 부과하면 이거요 0.9%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서울시 기준으로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보유자 중에서 0.9%만 50억 원 이상에 살고 있다고요. 0.9. 근데 거기에 보유세가
중과된다고 그래서 표가 떨어집니까? 또 하나 원래 안 찍어줘요. 아, 그거는 맞다. 아, 원래 안 찍어주는데 왜 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50억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서울시에서 0.9%고 이들은 원래 국민의힘을 대체로 찍는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지역에 이재명 대통령 투표율은 7%입니다. 대구보다도 낮아요. 득표율. 득표율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거를 정치적으로 굳이 해석해도 사실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맞습니다.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야. 결론은. 그렇죠.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자꾸 반론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내가 제기하는 아닌데? 거야. 그렇지. 원래도 안 찍어주고 얼마 안 되는데 그렇지. 왜 자꾸 그 얘기를 해? 그래서 혹시 니들이 다 50억 원 이상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왜 그런 욕을 먹고 있냐고요. 맞아. 그랬더니 봤더니 막 맞아, 청와대 근데. 비서관들이 다 강남에 50억짜리 살고 있네. 맞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떨어지자고요. 그렇지. 떨어지자고요. 그럼. 또 하나 시장의 안정 효과도 굉장히 높다. 자, 5번 한번 보여주세요. 5번. 강남에서 계속 가고 싶은 아파트의 2세대입니다.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가 2,990세대인데 이 중에서 54%는 50억 원 이상 아파트거든요. 대부분 54%는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너는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냐는 걸 물어봐? 아니, 자기들이 거주를 안 해요? 그렇죠. 거주를 안 해. 그래서 전월세를 줬다고요. 아. 그러니까 투자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근데 투자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니야, 나 전월세로 하지만 나 거주 목적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고가 주택일수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고가일수록 더 그래요? 네. 5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보유세가 증가하면 당연히 어떤 부담이 증가할 거잖아요. 그럼 매물이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안정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자, 6번을 한번 볼게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아까도 이제 갈아타기 수요도 얘기했지만 이 원인도 가장 커요. 매물이 감소하고 있어요. 집을 안 팔아요. 집을 안 오를 팔아. 것 같으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이 없어. 부담이 없어. 세금. 아. 집값은 상승했는데 세금은 낮아져요. 부담 없어. 그러니까 안 팔아요. 그럼 뭐 또. 그러면 여기에 부담을 지우면 당연히 매물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안정 효과도 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가 아파트일수록 그 안정 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다. 그게 공급입니다. 자,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공급이야. 그렇죠. 뭐 자꾸 아파트를 짓는 것만 공급이 아니야. 맞습니다. 네. 시장에 유통 물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살 물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년 기자회견에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된 답변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서 제가 이제는 이렇게 화가 막 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우리 방송 보고 있단 말이에요. 화가 나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이분은 뭐 누구 비위 맞추려고 존재하는 사람 그래요? 아닙니다. 네. 이분은 국민들 어. 좋은 나라에 살게 하는 것 어. 그것만 보고 갑니다. 그게 방법이 틀릴지는 몰라. 네. 왜냐면 이 사람도 무슨 신은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방향은 그렇다는 거야. 네. 그렇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게 아니고 좋은 나라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 지적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 화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나고 네. 있는데 갑자기 하고- 거기에 응답하듯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X에다가 뭐야? 엄청 글을 올려요. 뭐야 또? 너무 좋은 글들을. 오. 뭐야? 뭐라고 올리셨는데요? 자, 첫 번째. 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자, 이걸 이해가 필요한데. 요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알아들어. 네. 다주택자가 우리가 나쁘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예를 들어서 불패라든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목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집을 여러 채 사는 사람들. 그런데 특이하게요. 나쁘다고 말만 해놓고 이 사람들의 세금은 깎아줬어요. 세금을 깎아줬어.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를 해요. 쉽게 말해서 3주택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 때 돈을 뭐 10억 원 벌다. 그러면 중과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최대한 8억 원 정도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실익이 없잖아. 그렇지. 네. 그럼 자주택자를 유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또 집을 한 채 살 필요도 없잖아요. 세금을 그렇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이렇게 중과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계속 유예해 줬어요. 유예를 아. 했어. 그래서 한 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다주택자하고 똑같이 양도세가 내요. 와. 계속 밀어줘. 경제가 나쁘니까 밀어줘야 됩니다. 선거 오니까 그렇죠. 밀어줘야 됩니다. 밀어줘야 됩니다. 계속 유예해줘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정부도 이제 그게 왜냐면 유예 기간이 있거든. 그래서 5월 9일까지 또 오면은 야 연장해 주겠지. 다들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기대했지. 야 이재명 정부도 어쩔 수 어쩔 없어. 수 없어. 봐봐 눈치 보잖아. 그럼. 아 선거 또 6월에도 지방선거 그러네.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없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유예하지 않는다. 재연장을 하는 법 개정을 또 개정하겠지 하면 큰 오산이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거죠.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와. 이건 예상하지 못했어. 모두 다 연장. 우리도 이 얘기는 안 했었잖아. 안 했죠. 솔직히 안 했죠. 안 했잖아. 우리도. 왜 안 한 줄 아세요? 해줄 것 같아서. 유예할까봐. 또 또 내가 이 해주겠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좀 그만 흔들어라 막 이러고 또 그럴까봐 그렇습니다. 해줄까봐 말을 못했구나. 근데 그런 얘기 했어야지 그래도. 실망이네 갑자기. 이건 결과 좋으니까 내가 화내는 거야. 좋습니다. 실망이야. 열심히 그건 하겠습니다. 실망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선제적으로 와, 예상치 못하게 이건 대박 사건. 너무 좋다. 이건 대박 사건. 그랬더니 이거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자,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많이 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자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 팔죠. 안 팔지. 안 팔면 또 안 되는데. 매물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오는 거야. 그게 그래.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왔냐, 어떤 현상이었냐면 과거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또 X에 올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와. 좋았다. 세금 내고 집 파느니 들고 있겠다. 양도세 중과 반짝 효과 그칠 듯이라는 여론이 이르니까 네. 아니요. 버티는 게 세금이 더 많을 것? 이건 보유세를 얘기한 겁니다. 야. 이거는 뭐야 아까랑 또 다르네. 그럼 말 그렇죠. 같이 달라지잖아요.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와, 이 뭐야? 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안 팔잖아요. 안 팔지? 근데 보유세가 중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팔지. 이거예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주택자에게 다주택자. 보유세를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팔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그렇죠.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버틸 수가. 5월 9일 전까지 팔 사람들은 빨리 팔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버틸 생각하지 마라. 근원적으로 또 새로 진입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이거 결국은 시장에 못 이겨서 결국은 다시 또 원점 갈 것이다라고 엄청 바람 잡던데. 아, 여론의 비난 때문에? 네.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안정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심지어요 한국거래소도요 상법 개정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5천이 가니까 상법 개정 반대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 보수 언론들 반대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있어요. 도움 되잖아. 이거예요. 그럼 결과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비난하더라도 집값이 안정되면 아무도 이 얘기를 비난을 안 할 겁니다. 그렇지. 근거가 없어져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책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갔어요. 또 있어? 감동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핵심이요. 뭐야?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아타기 하면서 1주택을 유지하면서 계속 세금 혜택하고 투자하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부산에선 전세를 유지하면서 강남의 아파트를 살고 있는 그렇지. 사람. 그게 뭐야? 그런데도 심지어 어디를 보시냐면 7번을 볼게요. 1주택자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보유만 해도 양도세를 깎아줘요. 오래 살면은 오래 살면. 네. 아니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하지 않아도 예. 보유 기간으로 예. 거주 기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로 그냥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세금 깎아주는 나라예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X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와.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와 자, 미쳤다. 자, 와,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와 얘기예요. 조용.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 자하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 와. 근데 이게 야, 시장을 움직일 것보다 한국의 부동산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어. 우리나라는 1가구가 1주택자는 옹호해 줬어요. 맞아. 그거는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 근데 그 선이 악용되고 있는 거죠. 어. 큰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이제 집은 거주하는 곳. 거주하는 곳이야. 아무리 1주택자라도 어. 거주해야 돼. 아 근데 제가 만약에 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을 가게 됐어요. 음. 근데 서울에 집이 있어. 네. 이걸 팔고 가야 돼요. 그러면 다 봐줘요. 이건 봐줘요? 그런 거 다 봐줍니다. 아.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런 거 어떻게 될 거 나올 어. 거잖아요. 맨날 나와. 다 봐줘. 다 봐줘야 돼. 다 봐줘. 다 봐줘. 그런 사람 다 봐줄 거예요. 아. 철저하게 1주택을 갖고 있는데 투자로 투기로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 이 워딩이 더 중요해요. 또 있어. 또 있어요? 뭐냐면 이 말 중에서 그동안은 투기만 얘기했어요. 근데 투자하는 사람에 대한 단어도 썼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오. 패러다임이 이거는 바뀌는 진짜 거야. 생각의 큰 변화예요. 이거는 집으로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는 버리자는 거야. 맞습니다. 어. 그래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실행의 문제입니다. 어. 실행이에요. 그렇죠? 실행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실행. 예.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와. 6월 전에 왜냐하면 6월에 모든 게 그 이후에 세제가 또 결정되거든요. 6월 전에 입법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지방선거하고 관련 없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입법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 실제로 도입되고 그리고 선거 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진짜 압승할 거예요. 아. 그리고 진보 정부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정부로 남을 겁니다. 와, 그러면 역사적으로 가슴 뛰지 기록돼. 않습니까? 가슴 그렇죠. 뛰어. 주식 시장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이건 병입니다. 그렇죠. 병이야. 그렇죠. 한 사람이 백채 갖고 있고 집 없어가지고 아유, 이게 말이 되냐? 백채요? 아파트 1000채 들고 있어요. 와. 이건 병.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병이잖아. 이런 나라가요. 그래서 모두 다 부동산 때문에 괴롭고 그래. 그런 상황. 이건 아니잖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동안 근데 공교롭게도 진보 정부에서 항상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유일하게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적인 자본 시장이 가격이 오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자본의 혜택을 누린다면 네. 이건 완전히 큰 세상. 그럼. 아. 우리 고 이해찬 의원님이 네. 바라던 그 세상.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장기 집권할 수 있다. 아, 좀 그렇게 좀 가보자. 아니, 이거 용기 좀 내봐. 그런데 좀.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1월, 2월이요. 이 시점이에요. 네, 1월 다 갔는데요. 예, 어. 빨리요. 그래서 빨리. 빨리. 예, 빨리. 용기 이 내자.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아. 아. 중요합니다. 네. 예.